지금부터 제5차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제적위원 9명 중에 참석위원 8분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차)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심의 안건은 의사결정 능력 결여된 말기 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 거부에 대한 심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좀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인 분들도 알기 쉬운 용어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번의 발표를 다 들으신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서 간사분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 의뢰된 경위와 의학적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 80대 여자 환자입니다. 환자의 유일한 보호자인 아들은 혈액투석 시작 시점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환자가 힘들다고 표현해도 설득해서 치료를 진행하였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잦은 응급실 내원과 환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 환자의 뜻에 따라서 연명으로 결정법을 통해서 투석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심하고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현재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투석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환자의 치료 경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시며 8개월 전부터 주 3회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외래 관찰 중에 8개월 전 응급실 내원하였을 당시 요로 감염과 고칼슘 혈증으로 응급투석을 시작하였습니다. 혈액 투석 중에 산소 포화도 감소, 저혈압이 발생하여 몇 차례 응급실 내원을 반복하셨고 근본 요양병원에서의 마상 상태에서 지내던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서 응급실 경유하여 일반 병동에 전동되었습니다. 현재 주 3회 투석 치료를 유지하면서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 중이고 산소 요구량이 높지는 않고 산소는 2리터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산소 포화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혈액 투석을 하는 동안 혈압 저하가 자주 발생하여 그때마다 승합제를 사용하면서 투석 치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병동에서는 승합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혈압과 호흡 양상이 안정적으로 유지 중으로 혈액 투석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며 주 3회 유지하면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자분이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되어서 임종 과정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예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아서 임종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병적인 와상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으며 요양병원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기저질환으로 인해 반복적인 폐렴이나 혈액 투석, 혈압 저하 등으로 상태 악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사께서 가족 면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상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유일한 보호자이신 아드님하고 상담을 했고요. 환자의 가족은 환자 아들로 이루어진 2인 가구입니다. 환자는 30대 나이에 남편을 사별하셨고 환자 아들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으십니다. 환자의 아들이 유일한 직계가족이고 의사결정권자이십니다.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해서 아드님께서는 환자는 임종기가 아닌 상태고 혈액투석을 계속 주 3회 유지를 해야 하고 지금의 급성기 문제는 호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제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드님께서는 최근 이제 응급실을 방문해야 되는 이벤트들이 자주 있었고 또 환자의 기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투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과 이런 환자의 연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것이 돌아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를 환자랑 직접 해본 적은 없다고 하십니다. 아드님에 의하면 환자는 강직하고 생활력이 강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인내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분이 치매가 있기는 하지만 몇 달 전에 의사소통이 될 때까지는 투석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고 하면서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이 정도면 원 없이 살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환자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무엇이든지 순리대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오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환자가 더 이상의 침습적인 치료를 원치 않는다라고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치료에 대해서 아드님의 의견은 아들은 이제 환자가 평생 열악한 조건에서 희생만 해왔던 분이고 적어도 돌아가실 때만큼은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환자가 투석 치료를 너무 힘들어 했었고 또 환자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본인이 좋아하셨던 공간에서 좀 지내시다가 보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의 의뢰자인 주치의분께 환자 상태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최근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이벤트들이 자주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자주 환자분이 이전 8개월 전쯤부터 해서 생긴 유레믹 신드롬이랑 그 당시에 이제 숨찬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을 방문을 했을 때 폐 부종이 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응급투석을 시행을 하게 되었었고 시행한 이후에 환자분은 또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케어를 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요양병원에서도 와상 상태로 계속 지내고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을 하면서 응급실을 자주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멘치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궁금하고 피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석 세팅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투석 세팅 어떻게 바꿔서 저혈압을 어느 정도로 막아봤는지 투석 때 환자가 힘들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 문제 이슈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베드리든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아예 손발을 못 움직이는 베드리든이 디멘치아 때문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전신 위압감 때문인지도 그렇고 하트 기능도 궁금합니다. 환자는 MNSE 13점 정도로 중등도의 치매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시고 전신 상태 위약으로 이제 와상 상태로 계시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 능력은 없으신 상태로 쭉 지내오셨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그 영양 공급은 콧줄로 해서 지금 영양 공급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시고 지금 자심실 상태는 정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가 몇 달 전 의사소통이 될 때까지는 투석 같은 건 하고 싶지 않고 하면서도 그만하고 싶다 이 정도면 원 없이 살았다는 표현을 자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투석을 하면서 보통 환자들이 혈액투석 진행하다 보면은 약간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과적 질환도 같이 동반이 되는데 혹시 그런 질환을 같이 앓고 있었던 거는 아닌지 만약 앓고 있었다면 치료가 충분히 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환자의 현재 투석 조절은 잘 되고 있는 상태인지 그다음에 엔세팔로퍼시 같은 그런 거를 진단받은 적은 없는지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선망 증상이나 그런 게 유레믹 심텀으로 혹시 이어지는 거는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확하게 우울증이다 아니다를 증명하기는 지금은 어렵지만 담당 의료진으로서 보호자분 면담을 조금 면밀히 했었고 요양병원 입소하기 전까지도 그 아드님 한 분께서 어머님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케어를 했던 보호자였었고 어머님의 뜻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투석을 안 하고 싶다라는 표현보다는 투석을 받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라는 표현을 어머니께서도 하셨다. 투석 중에는 혈압 저하가 좀 있는데 승합제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쓰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혹시 요독증 같은 것이 생기면은 보통은 이제 엔세팔로패시 이런 것도 있지만 울렁거리고 식욕 저하나 이런 증상들을 환자가 그래도 호소할 수 있는 상태도 있고 없는 상태도 있는데 이분의 의사소통 정도는 그런 것들을 환자가 느끼고 호소하실 수 있는 정도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투석을 중단해야 되는지를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게 될 때는 이분의 기대혈면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합제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아주 소량으로만 쓰면서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서 혈액투석은 주 3회 유지는 잘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환자분이 그 정도로 표현하실 정도의 의식 수준은 안 되시는 상태이고 간혹 찡그림이나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게 불편감 호소로 인한 것인지는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국내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80대에 투석을 진행을 했을 때 기대되는 예후는 보통 한 2, 3년 정도의 자료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신장내과에 자문을 구했을 때는 열흘에서 2주 정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불확실하게 예측이 될 수 있겠다라고 자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소변이 하루에 한 500cc 정도 충분하진 않지만 나온다고 했는데 하루에 투석을 할 때 수분 제거를 어느 정도나 하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그 혈액 투석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면 그 80대 노인에게 복막 투석을 시행하는 거는 불가능한 옵션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혈액 투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수분 제거하고 있는 양은 그 유린이 500 정도 나오고 있고 그 투석 기계를 통해서는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분 제거는 유지를 하고 계시는 상태이고 그리고 질문해 주신 그 복막 투석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복막 투석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령이시고 80대의 고령이신 점을 감안을 해서 복막 투석을 위한 도관을 삽입을 할 수도 있고 하게 되면은 혈액 투석과 마찬가지로 기대되는 예후나 여명은 2년 내지 3년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 복막 투석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소 마취기는 하지만 시술을 하고 그를 통한 감염 위험성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옆에서 간병하는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환자분이 이제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힘들어하시는 건지. 전에 투석실에서 투석을 하시면서 본인이 힘들다고 표현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서 연장을 하고 하는 이 삶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런 처치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기보다는 이제 힘들다라고 좀 표현을 하셨습니다. 일단 아드님이 환자분을 이제 보러 가시면 눈빛으로 이제 이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투석이 힘들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있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뭔가 여기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애원하는 눈빛이라고 아드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혹시 아드님이 그 보호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뭐 힘든 점이 있어서 이거를 투석을 중단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지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는 지금 현재 충분히 배제를 하고 고려를 해도 괜찮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그간에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저렇게 기계 옆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이런 환경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눈빛으로 뭔가 여기서 내보내달라는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들로서 내 욕심 때문에 이 치료를 유지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고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드님은 집에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도 약간 비치셨던 것 같은데 케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을 하시고 계신다든가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드님이 이제 60대 초반이시고 그리고 소득 활동을 아드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간에도 사실은 어머니 케어 때문에 아주 고정적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갖고 계시지는 못했고 아드님께서는 현재는 지금 이제 어머니를 돌아가시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이제 뭐 직장을 일단은 다 쉬더라도 어머니 옆에서 케어하고 집에 모셔와서 돌보고 싶어하고 좀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환자분의 의학적 상황, 상태와 그리고 가족분에 대한 아드님에 대한 면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전문위원분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꼽아본 쟁점은 첫 번째로는 투석의 득실이 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호자로 인해서 추정이 되는 의사가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투석에 대한 어떤 득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 몇 회씩 아니면 투석할 때마다 이런 이벤트가 생겨서 응급실로 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힘든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폐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폐렴도 금방도 지금 호전되는 스테이트나 한다면 할머니의 건강 상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피딩을 얼마나 하고 있어서 유린도 500이나 나오는데 1,500, 1,000 이렇게 빼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이제 당연히 베네핏이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투석 자체에 대한 할머니의 그런 의문보다는 중간중간에 계속 생기는 이벤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명확한 것 같거든요. 그 의료 서비스가 뭐 크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제 생각엔 좀 오버 트리트먼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투석 횟수를 좀 낮춰보면 어떨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낮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환자가 이 외래를 환자가 와상 상태니까 아마 막 빈번하게 자주 오고 그 세팅을 조절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요번에도 지금 사실은 여기서 요 정도 유지해가지고 급성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전원하면 아마 비슷한 삶을 살게 되실 것 같은데 그게 환자한테 계속 최선일지는 저도 굉장히 의문이 되고 의료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탐색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에서는 저는 투석 자체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계속 이렇게 혈액투석으로 가야 할지 아들이 정말 복막투석으로 바꿔서 아들이 집에 가서 좀 모시면서 복막투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한테 지금 환자가 이런 투석을 안 했을 때 요독증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정말 투석으로밖에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건지 환자가 게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호소하실 수 있는 상태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의학적으로 삶의 질을 따질 때 투석이 과연 제일 최선의 방법인가